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정홍숙 의원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위민의정대상이라고 하면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를 평가해서 시상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최를 하고요. 행정안전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다음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후원을 하는 전국 단위의 권위 있는 상인데요. 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그다음에 공약 이행, 언론 보도, 그다음에 구정 질문, 그다음에 5분 자유 발언 등의 좋은 조례와 그다음에 주민 참여 등을 평가해서 매 4년마다 단위별로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연제구를 대표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이번 수상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응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좋은 조례 분야에 응모를 했는데요. 제목이 결식아동, 환경미화원, 보호종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루어낸 지난 3년간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교수 전문가님들 6명의 면접관 앞에서 심층 면접을 보기도 했는데요. 부산시 최초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네. 전국 최초로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 지원비를 월 45만 원 이상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근익보호를 위해서 생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써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면접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 내용 등을 살펴보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선 지역 구석구석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지역 현장에서 듣는 수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두 가지 조례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연제구에는 결식 우려 아동이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한 끼에 5,000원씩을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5,000원으로는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편리한 편의점 등을 이용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영양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식당 7,000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는 부산시 최초로 7,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7,000원으로 전체를 인상하는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구의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이 관련해서요, 새벽에 쓰레기 수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의 비리를 적발해서 검찰에 의해서 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등 우리 거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의 포부가 있을까요? 네, 4년이라는 임기가 벌써 3년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남은 7개월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우리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의정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예, 그동안 의원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남은 기간도 연제구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